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강의를 아까 이거 하다 갔죠. 네, 밥을 맛있게 먹고 왔으니까. 그래서 풍류, 경어선사가 풍류를 좋아해요? 풍류 좋아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풍류를 즐긴다는 것은 술도 걸치고 시도 한 잔, 시도 한 수 짓고 이런 건데, 핑계를 누구한테 지금 대고 있죠? 하늘에다가 맡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늘에다 맡기고 내 뜻이 아니고 뭘 뜻이더라? 하늘의 뜻이더라. 오냐 이렇게 된 거 술도 마시고 시도 하는 거는 내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그 책임을 약간 베껴서 가고 있죠. 이게 또 뭐야? 어이씨 이건 뭐야? 어이구 참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3년에 아까 찬연기 양상한 가지에 봄은 아직 이른다라는 것은 봄이 지금 초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춥다는 거고, 담담한 구름과 외로운 새는 하늘 가경가를 다룬다는 얘기는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했는데 벌써 석양이 비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어선사가 꼭 이렇게 고독과 윤창아가 좋아하는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윤창아가 경어선사가 고독과 외로움을 많이 표현한 시로 이걸 뽑아낸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석양이 비치는 새를 보고 그 외로운 새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경어가 고독과 외로움을 꼭 느껴갖고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내 변명이죠. 해질녘의 새를 바라보면서 중생을 향한 연민을 느끼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시를 읊는 작가의 마음이 더 감정이입을 일하고 몰입도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얘기는 윤창아가 계속 이거를 고독과 외로움으로 몰아붙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가 지면은 좀 쓸쓸해져요? 누구나 쓸쓸해져. 경어 스님 뿐이 아니라 꼭 경어 스님이 꼭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서 그걸 한 거라기보다는, 이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왜 해가 지는 해질녘을 보라보면 우리가 좀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쓸쓸해질까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지만, 뭐 보편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이거, 하여튼 이 석양을 보면은 그런 감상에 우리가 들어요. 그걸 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화선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더 가슴 아픈데, 이제 경화선사는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그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루 해가 지면서 내가 다시 펼쳐질 내일, 즉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경화선사가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중생들 자체에 하루 해가 가면서 그 전에 누구죠? 동산 양계화상처럼 하루 해가 다 갔는데 나는 도를 못 이뤘노라 하고 발을 뻗고 울었다는, 그거는 좀 고차원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중생들이 그 해를 바라보고 석양을 바라보면 감상적인 면에 젖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제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취하여 세상 밖에서 잠자니 아무것도 방해로울 게 없다라는 표현은, 경어선사가 취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도 이 부분은 이제 초자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어선사는 술을 좀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왜냐, 이 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술을 사랑한 건 아니고 그냥 술을 먹고 잊고 싶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어선사가 처한 상황과 또 처음에 술을 접하게 된 이유는 뭐랬죠? 그거 피부병, 그 피부병 때문에 술을 접하게 됐었는데, 또 결국은 또 나쁜 환경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술을 대하신 것 같고, 경어선사는 술을 절제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취하고 싶을 때는 취하고,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고 이러한 그거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서 술을 취해가지고 뭐래요? 세상 밖에서 잠자니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몰라서 물론 뭐 윤창아뿐이 아니라 저도 초짜라 처음에는 이걸 좋은 쪽으로 바라봤죠. 술을 좋아하니까 곤드레만드레 마셔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술이 잠깐 취하니까 지금 현재의 찌들찌들한 상황을 내려놓고 세상 밖으로 갔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시가 또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경호선사가 이렇게 표현한 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핵심을 대고 있는 거는 술이라는 거죠. 술에 취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윤창아가 아마 그 술에 대한 얘기로 이 시를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경호선사가 이 술에 취하여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잠깐 잊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계율을 파괴한 추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파괴승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경호선사 자신이 경호선사가 뭐 하려고 술이 두고 말따나 환장병이 들렸습니까? 술을 뭐 하려고 먹습니까? 운치를 즐기면서 또한 술에 취하면 그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술을 마신 것 같고 또 같이 동반한 월화 강백도 경호선사를 많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에 잔이 남았는데 자꾸 벗이 자꾸 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월화라고 하는데 뭐 누구일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게 초자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면은 초자에 쓴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술벗이 늘상 곁에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무슨 술벗이 있어요. 경호선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이 인간이 그냥 저도 이렇게 몰라서 저지른 이 실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경호가 지음자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한 그거는 절대로 지음자 때문에 술 마시는 건 없어요. 그거는 윤창아가 잘못된 생각이죠. 왜? 지음자라는 말을 쓴 거는 딱 전별사 하나님에게 삼수갑선으로 떠나기 전에 해인사에서 뭐 하면서 하한 거 끝내고 쓴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음자라는 말도 거기밖에 없고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전혀 0%예요. 지음자가 없어서 술을 마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경호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주사랑 같은 소리하고 그냥 너들이 안 나와? 너도 맞아야 돼. 두드러.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몰라서라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요. 경호선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이제 주사랑이라고 한 거는 그 진묵대사가 있잖아요. 진묵대사가 술이라고 그러면은 안 드시고 곡차라고 하면 드셨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들었고 우리 경호선사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는데 경호선사는 또 진묵대사와는 다르더라고요. 경호선사는 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술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술의 힘을 빌려서 잠깐 이 세상에 힘든 거를 잊고 싶었던 거죠. 진묵대사가 뭐 무슨 전봉준 장군과 얽힌 거 그런 그 저기가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숨은 그게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말 그대로 술이 좋아서 술을 드신 거고 경호선사는 술사랑이 아니고 술사랑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너 일이 안 나와? 뭐지?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엉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거 먹을게. 이거 다 먹어? 두 개 다 먹어. 두 개 다. 그래서 주사랑이 아닌데 저도 이걸 맞아야 돼. 너 안 나와? 알았지? 앞으로는 다시는 주사랑 같은 소리 하지만 이씨! 그래서 이건 주사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뭐가 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두 개 같아.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네. 그 속상하구나. 이거 두 개니까 하나 지워주시고 이 두 개씩 퍼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지워요? 아무거나 지워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마지막 년에 풍류는 그저 저 하늘이라 맡기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호선사가 풍류를 즐기시죠. 경호선사가 원래 풍류를 즐기셔요. 그런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늘에 버텨서 유유자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시 속에 뭐가 있어요. 늙음, 무상, 허무, 고독 등은 전혀 느낄 수 없고 뭐가 있어요. 다만 술이 있다란 말이에요. 술.
그래가지고 또 술 때문에 전봉 아니 누구 윤창한테 끌려 나왔죠. 이 시간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풍류는 그저 저 하늘에 맡겨버리라 해갖고 여기에서 다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했는데 경호선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대로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잠깐 술 한 잔에 취해가지고 잊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경호선사의 주사랑이라고 했으니 주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선생님 몇 번을 지금 네? 몇 번? 아까 그게 2개던데. 이거 그리고 3년 72비 2개짜리만 없으면 지우지 마시고 있으면 지우시면 돼요. 없어요? 19번하고 다음을 추가요. 이건 그러니까 그 2개가 있어요. 지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몇 번이냐 3년에 이것도 이것도 아까 한 거 같고 또 이것도 한 거 같고 이거 마지막 년에 풍류도 한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2번째 시도 이거를 뭘 한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청암사 조실과 이별하면서 이게 아까 그거 했는데 이제서 얘가 나오는 거는 또 뭘까요? 첫 번째 시는 송강사 어뢰 강박각이고 2번째 시는 이 만우장과 이별하면서인데 이거는 아까 넣었으니까 그냥 청암사 조실 만우당과 밤에 이별하면서니까 이거는 2번째 시니까 아까 대충 했는데 청암사에서 만우당 조실과 이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초자 때 내가 모르고 다 청암사 조실방에서라고 써 있어요. 방자를 누가 넣었는지 다 방자라고 넣어가지고 그걸 근데 조실방이 아니고 그냥 조실이에요. 그래서 깃드람이 울고 이거 북녘시랬죠. 그래서 남쪽에서 두고 온 천장암이 있고 정예사가 있고 개심사가 있는 서산 가야산이 생각이 나고 또 허물을 느끼고 한다면 이거를 보고 허물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어긋난 거고 전봉준 장군의 일가로 인해서 감내하고 참아냈던 수많은 고초가 멀리 떠나온 이거 삼수갑산에서도 여전히 그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니까 만우당을 만나니까 그리고 이 시는 북녘시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그때 몰라서 이게 한편으로 북녘시일까 남녘시일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결국 전봉준이 드러나면서 이거는 북녘시로 결정이 났죠.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여기에 지금 뭐예요? 인생 무상을 자신의 견조소라기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의 시각을 맞추고 있다 하는데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자신의 인생 무상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보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경호선사가 이렇게 그 인간의 경호선사 개인의 이러한 고가 있다는 거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고로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뭐 둘 다 해당되는 얘기라 경호선사가 이거는 북녘에서 만우당과 아까 헤어지면서 봤지 우리가 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만우당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대가 가고 나면 나만 혼자 이걸 어떻게 견딜 것이냐라는 그러한 슬픈 시를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윤창화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지금은 뭐 알으니까 뭐 됐고 하지만 이것은 경호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정서적 감정이 드러나고 있고 인생 고의 표출인 만큼 뭐 경호선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의 모든 인생들이 다 고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만남도 억지로는 어렵다고 써 있잖아요. 왜 억지로는 어려울까요? 찾아와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청암사라고 한다면 뭔 놈의 청암사가 뭐 남쪽에 있는데 그까짓 거 못 만나? 그게 아니죠. 그리고 뭐 하려고 표표히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 혼자 남으니 어쩌겠냐라는 말을 썼고 검열댐을 몇 번을 당했냐라고 왜 썼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또 늦어지고 뭐가 늦어져? 이별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밤이 돼버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백발이 슬픈데 표표하게 흩어진다고 하고 어떻게 견디리요 그대가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 남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녘에서 헤어진 뒤 만우당과의 오랜만에 자리를 하고 보니 늦게까지 한담이 이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100% 풍력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함께하지 못한 세월, 그리고 백발이라 해서 서글픔이 든다라는 얘기는 만우당도 백발, 경어도 백발,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을 윤창아가 보듯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뭐 왜 백발의 경어선사가 백발이라는 말을 자주 썼을까요?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서 어느덧 내가 백발이 되었다는 그런 아쉬움과 서글픔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지, 백발 자체가 서글프다, 인생이 서글프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고 뭐래요? 이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듯 뿔뿔이 흩어진다고 돼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경어가 북으로 떠난 지 몇 년 만에 딱 만나는 상황이고, 그때 만우당은 남쪽으로 들은가 떠나고 경어는 이거 갑산에서 홀로 남아있다라는 그거를 외로움을 과장된 정서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만우당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만나니까 또 헤어져야 되는데 차마 바로 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냐? 또 이 만우당과 경어선사는 또 어떤 관계가 있죠? 만우당과 경어선사도 또 찌들찌들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찌들찌들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죠? 동학사에서 이미 만우당은 경어선사와 몇 년을 같이 가요. 즉 전봉준 장군과 혼인한 것도 다 알아요, 만우당은.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25세 때에 만우당도 거기 있었거든요, 같이 방백으로. 그래서 그 동학사는 초대의 학장이 누구랬죠? 만우상경, 그죠? 초대 학장이 만우상경, 2대 학장이 경어성우예요. 그러니까 엄청 관계가 있고, 초대 학장이 누구? 만우당 아니 만화보선. 그리고 2대가 경허. 그리고 뚝 떼어서 5대가 만우상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우상경도 동학사와 관계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또 경어선사와 관계도 깊죠.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윤창아는 뭐라고요? 지음자가 없는 데에서 오는 고독, 뭐 늙은 무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뭐라고 썼어? 윤창아 역시도 이건 이제 내가 후에 삽입한 거죠. 경어선사와 전봉준과의 얽힌 슬픈 가족사를 아마 꿈에서도 그렇죠. 뭐 우리도 다 꿈에서도 상상을 못했지만, 어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 회원인 김태준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발췌해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냥 우리가 전주를 또 가야 됐어요. 그때 전주에 또 경어선사 고향을 찾으러 내려간다고 진짜 15번을 갔는데, 이번 주도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혹시 경어선사로는 안 나오니까 혹시 송두옥이라고 치면 나올까 해가지고, 경어선사 아버지가 송두옥이라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하고 한문도 쉬워요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치니까 전봉준 장군이 걸려 나온 거예요, 그냥. 에이? 왜냐면 전봉준의 장인은 송두옥의 여식과 전봉준이 혼인했다는 족보가 걸려 나오면서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갖고, 그 단서 딱 그거 하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된 게,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진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뭐 윤창아만 몰랐겠습니까? 나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경어선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하는데, 경어선사와 그 부처님의 무상시는 다르다는 거. 이게 지금 아까도 한번 중복된 것 같은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무상과 허무가 비록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어의 무상시라고 하는 그거는 자신이 느낀 무상을 깊은 허무를 통해서 중생의 무지를 깨우쳐 가지고 이생에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경책하고 있는
선지를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요. 이거를 이제 남쪽 시에서도 남기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경호선사가 내가 겪어보니까 인생사가 다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의 내용이 이별이고 슬픔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탄식에 머무르고 있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늙은 노승의 쓸모없는 한탄과 푸념이 아니고 경호선사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인계가 슬픔이고 무상이고 허무라고 할지라도 경호선사는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상까지 가셔가지고 마지막 시도 아시죠? 자결하는 시를 보면 중생도 함령들도 태우고 나도 탔다라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호선사는 절대로 이 나약함과 이런 허무라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장군과 합작한 동학농민이 실패 보면서 많은 중생들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꼈을지언정 경호선사 자신이 내가 그래서 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천만에 아무것도 안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친 자의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 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응. 조금 끝에가 달라요. 달라? 끝에가 무엇이 달라? 아, 그래? 아까는 그렇구나. 윤 선생이 예, 예. 내용만 그대로 나왔고 여기는 이제 아, 그래요? 박사님의 한 거예요? 의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시. 그래서 보면은 경어의 시는 그 새 속에 할지라도 이렇게 됐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스톱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거는 삼수갑생행에 요건 아마 신문에 나온 내용 같은데 이거를 누가 썼나 이게. 아 이게 윤창아 글씨다. 윤창아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이거 했나요? 네, 이 윤창아가 쓴 그 내용 그대로예요. 안 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인데 삼수갑산 행에 웃겨 이것도 그러면 안 되지. 윤창아가 쓴 논문 내용이에요. 신비화와 도피성의 문제에 있어 경어의 삼수갑산 행은 그 돌연성 때문에 신비화되고 미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지 자기는 이거를 기다가 아니고 아니다라고 지금 반발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삼수갑산행의 그 신비화와 도피성 중에 이 문제에 있어서 도피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썼지 누가 썼어. 도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비화 문제는 이제 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신비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일부를 만약에 신비화를 시킨다면 경어선사를 가장 신비화 시킨 거는 뭐냐면은 그 삼수갑산 행에 대해서 이거 이류 중에 이류 중에 그 다음에 화강동진 그 다음에 입전수수 이거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이 다 똑같이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진승은 하산하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의 위대함이 드러나서 이미 경호선사가 당신이 심우송, 심우가, 심우도 본문 이렇게 세 가지나 써요. 경호선사는. 그래서 심우송, 심우도, 심우도 본문 해갖고 거기에서 그 이류중행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비화를 시킨다면 경호선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삼수갑산에 가서 이류중행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쓰는 학자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볼 때는 그러면 이류중행 하는데 왜 굳이 삼수갑산으로 가? 여기서는 이류중행 못하나? 그 얘기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할 때 물론 남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급한 건 다급한 건 나였어요. 나. 아니 삼수갑산으로 왜 가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이상한 점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피성 문제는 윤창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돌연성이죠. 돌연성.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비화하고 거기다 두고 미화되고 있다는데 이 돌연성은 어디서 내가 이 돌연성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했는데 어디서 해결되냐면 저 서간문의 13편에서 해결이 돼요. 신기하죠? 내가 이거 13편을 이게 이 1, 2, 3, 4 중에서 13편 예배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1편하고 2편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뭐 묘양산에 가서 숨었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둥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저게 진짜로 내가 이 전봉준 약은 얘기가 2017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저거는 2019년에 했는데 저 서간문에 이 전봉준 약은 이야기가 있으리라는 상상은 안 했죠. 왜냐하면 저 서간문을 보면은 이게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가?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서 이게 13개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저게 편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저건 뭐라고 써있대요? 하면서 맨날 우리가 왜 그 자린고비가에 굴비 먹듯이 이렇게 제 컴퓨터 앞에 이쪽에 저게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한번 쳐다보고 저게 뭘까? 또 이거 하다가 한번 쳐다보고 궁금해 죽겠네. 저거 언제 해석해야 되는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거를 맘먹고 해야지. 그래서 저거 6년을 묵힌 거예요. 2012년에 저게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었는데 2018년까지 저거를 묵혔어요. 그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저걸 해야 돼 하면서 선찰술래 3년 갔다 왔지 뭐 하지 연극했지 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리고 맘먹고 저거를 하려고 딱 앉아갖고 2개를 했는데 이 전봉준 장군 관계라는 그때 충격 먹은 것처럼 이게 머리가 쓰더라고. 오 마이 갓. 저 첫 번째 편지가 아마 그 영호당이 어디 묘양산에 숨긴 뭐 그런 내용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게 해가지고 이제 1, 2편 하다가 13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13편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교령만 흔들어 놓고 선법을 내가 대중에 일으키려고 했는데 대중을 모아놓고 내가 이러한 이유로 내가 갑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대중을 모아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선석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뭐로 남긴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기고 나는 북성으로 돌아갑니다. 북성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써있는 순간에 내 영혼이 뚜껑이 열려요. 그때 진짜로 내가 이 충격 먹은 거는 세상에 살다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 서간에 북성으로 돌아갑니다라고.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 이게 속상해가지고 경호선사가 그렇게 이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몰래 갔다, 잠적했다, 과부를 얻어서 환속했다, 남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몰래 도망갔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막 도피성 얘기 때문에 막 내가 진짜를 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더라. 범죄스면 스님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스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가 다 알게 됐어. 이래가지고 저게 1편, 2편하고 13편으로 넘어가면서 이 북행 이야기구나. 근데 저게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전화를 했었었죠. 저기 벽성 상목 저 가지고 있는 스님한테 스님 이거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럼 내용은요? 몰라. 내용도 몰라. 누가 이거를 알아? 못 읽지. 그래서 저 서간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내가 모르면 또 도움을 청해가지고 일일이 저걸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아이고 말만 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저걸 하는데 놀라웠죠. 삼수가 북성으로 돌아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몰래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북성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미 1편에 묘양산에 가서 숨어있고 그들 일대를 살펴봤어요. 내가 요리 가도 되는가 해가지고 이미 1895년 94년 동학농민 실패하면서 다 살펴보고 다시 나와가지고 여기서 갈 때 그래서 이미 내가 북성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북성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이름 아니에요? 나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북성이라고 할 줄은 삼수갑산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어. 북성으로 돌아간다는데 그게 바로 그 성자가 강계읍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북쪽을 살폈었어 경호선사가 저기 이 서간에. 그거는 영호당의 도움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저 서간에 그거를 영호당한테 준 것 같아요. 저 13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아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게 막 2019년에 막 집중적으로 세졌는데 그 도피성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는 왜 맨날 아니 여기는 왜 뭐니 굉장히 많이 나. 근데 뭐지 이거는 나 미치겠어. 뭐야 죽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에이 그래가지고 경여선사가 돌연히 숨었기 때문에 그게 신비화가 되면서 또 이렇게 폄훼를 해가지고 도피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윤창하는 이게 못마땅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는 아마 고승의 행적을 읽어보세요. 고승의 행적을 미화하려는 후대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고승의 행적이기 때문에 그 미화한 거다. 그런데 그 속내를 자세히 보면 이런 젠장. 그의 삼수갑산 행은 염세, 은둔, 뭐냐 염세 같은 소리하고 다분히 도피적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니 경호선사가 도피할 게 뭐들라고 도피해? 염세하면은 도피해야 되나? 은둔하면은 도피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는 경호가 남긴 심은 즉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이거 유명하죠? 자범어사 향해인사 도중구 유명해요. 자는 범어사로부터 라는 뜻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 시를 빼놓은 것 같아. 이 시를 또 찾아오려면 귀찮은데 그냥 있으니까 여기 다행히 이건 있네. 아는 것은 얕은데 이거 유명하죠. 이 경어선사 시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아는 것은 얕은데 이름만 높고 다음에 즉 이 경어선사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는 1902년에 쓰신 건데 경어선사가 어디요? 저기 부산 마하사 있잖아요. 부산 마하사에 계급불사를 해주기는 증명으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경어선사가 속상한 일이 많다 보니까 밤에 술을 드시고 그 연제구죠. 거기가 연제구 금년산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얕아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래구라고 하는데 동래 범어사죠. 그래서 그 마하사를 가는데 그만 숲속에서 잠이 들으셨죠. 그리고 났는데 그 주지 스님이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 그냥 그 산신령님이 호령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지금 큰 스승님이 오시는데 너들이 잠온 테냐 빨리 가서 안 모시고 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동시에 거기 함께 자던 대중이 동시다발로 같은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횃불을 들고 가? 에이, 나도 그 산 다 뒤져봤어요. 근데 그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지니까 큰 스님이 거기서 코를 디리릉 때리릉 땅 골고 주무시고 계셔서 이렇게 싸들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제 경어선사를 다 뭘로 믿어? 생불이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특히 현재 그 마하사는 뭐로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16난, 그죠? 대단해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가본 대한민국의 그 나한님들 중에서 1등. 어마어마해.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 연제구 마산 거기까지 가서 선찰순례를 갔다 왔는데 대중을 봉은사 앞에 풀어놓고 바로 고속터미널 가서 다시 내려가요. 나 혼자.
그것도 다 설정 스님 때문이죠. 설정 스님 제발 떨려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그 밤에 심야 뭐야 우등버스? 그거를 타고 내려가. 그래서 거기서 6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내가 거기서 나님들 하나하나를 다 찍어요. 근데 그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영험하다고 하잖아요. 그 마사의 16나는 진짜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많이 제주도 많이 부리잖아요. 그 나님들 중에서 뭐 들려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미가 있었는데 사미가 동짓날 팥죽을 써야 되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팥죽을 못 썼어. 그래 일어났는데 불씨가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불씨를 얻으러 아랫마을 방앗간을 갔더니 아니 팥죽 다 여기 드시고 가셨는데 나님들이 너 왜 여기를 왔냐 그랬더니 나 하는 말 아이 제가 인자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고 불씨가 꺼져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나님들 다 팥죽 다 드시고 가셨어. 그냥 가도 돼. 그래 가보니까 진짜로 나님들이 너 팥죽을 질질 흘리고 재밌는 얘기죠. 팥죽을 질질 입에다가 흘리고 다 시치미를 떼고 앉아 계시더래요. 그게 엄청 유명해. 거기 그 이야기뿐이 아니라 그 마사는 별로 크지도 않은 절에 뭔 놈으로 이렇게 유명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경허 스님이 생불로 하게 되는 뭐지 나님들이 그냥 아주 신통방통. 근데 너무 멋있어요. 일단은 어유 세상에 그렇게 영험을 부릴 수밖에 없는 내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도 사찰이라면 사찰은 이거는 남한테 안 지는데 그렇게 멋진 나님은 처음 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가니까 또 나를 위해서 그런지 비가 추룩추룩 와가지고 단 한 명도 신도가 안 와. 거기서 내가 기도를 새벽에 가가지고 오후 몇 시까지 할 때까지 한 명도 안 와서 그냥 나 안 기도는 그냥 엄청 잘했죠. 그리고 나서 나님들 제가 모셔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휴대폰으로 보잖아. 그 휴대폰 속에 나님이 웃고 계셔요. 왜 웃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안 웃어요. 그거를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이상한 걸 좀 거기서 느꼈죠. 이 나님들이 나하고 장난하시는구나. 아니면 휴대폰을 막 너무 웃으셨어. 아니, 왜 웃으셔? 그리고 딱 보면 이러고 있다가 여기 좀 이러는 거야. 에이 그러다가 에이 장난하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래도 이 채통을 좀 지키셔야지 이렇게 입을 다 벌리시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거 찍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화선사를 생불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거 찍어 가가지고 이거 사진 확대시켜서 내가 여기 조계사 앞에 설정 스님을 위해서 내가 할 거니까 신통방통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16난을 이렇게 A3인가? 그걸로 해서 병풀 16개를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양판에 붙여가지고 갔잖아. 내가 여기 종로경찰서에다가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맨발로 술조 측에서 나를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머지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를 몽둥이로 치고 죽인대야. 이씨. 그래도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그 뜨거운 땡볕에 그냥 9월달에. 그래가지고 결국 그 500 여기 나한님 16나 믿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다고 누가 찍어가도 세상에 이런 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 신통방통을 신통력으로 16난의 신통력으로 설정스님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쫓겨났어? 에이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 설정스님 내려오는데 막 그냥 악을 쓰고 막 여자 경찰들이 맞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를 접었잖아. 천막을 접고 가서 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 나님을 우리 집 현관에 복도에 못 돌아 이래가지고 얼마를 세워놓은 줄 알아요? 볼 때마다 돈 한 번씩 흘기고 나 들어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프랭카드가 60개가 넘는다니까 내가 만든 프랭카드가 그래서 어찌됐건 졌어. 그래가지고 나님한테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한번 눈 부라리고 나가면서 부다리고 못 돌아요. 나 못 해드려요. 그래도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9달쯤 돼서 끌고 들어갔죠. 연구소로. 지금은
어찌됐건 이 여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경선사가 생불로 이름이 나니까 이 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지금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마사 마치고 이제 범어사로 가신 거예요. 이게 부산이라 똑같아. 부산이라. 아는 것은 얕은데 이름만 높고 이 큰일 났어요. 생불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은 이태롭고 어지러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막 전봉준 장군 그 나머지 찬제들을 다 쓸어서 죽이려고 아주 말도 못해. 내가 어느 곳에 몸을 숨겨야 할지 알 수가 없도다. 숨기려고 그러면은 자꾸 드러나? 그냥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생불이고 다발이고 귀찮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어총과 주막 어찌 몸을 숨길 곳이 없으리오마는 내가 어천에 숨던지 주막에 숨던지 이제 숨으려고 해서 내가 숨을 곳이 없으리오마는 내가 그 숨기면 더 이름이 더 드러나? 더 드러나. 그냥 경허선사는 표시가 너무 잘나.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세상에는 없어서 스님 숨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 그래서 이름을 숨길수록 내가 더욱 알려줄 게 들었구나 이런 시를 쓰셨고, 그리고 난 뒤에 인심은 사납기가 맹호와 같아서 이 얘기는 또 이 시는 또 왜 써요? 언제는 생불이라며. 그런데 또 언제는 뭐라 그래요? 마종이래요. 마종. 경호선사가 악마래요. 그래가지고 인심이 사납기가 맹호와 같아서 악하고 독한 것이 뭐를 찔러? 하늘을 찔러요. 그냥 경호선사를 악마라고 그러고 마종. 그래서 학은 짝과 함께 구름 밖에서 놀고 있어. 이 경호선사가 바라는 이상향이 학이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학은 짝과 함께 구름 밖이라는 거 봐요. 경호선 구름 싫어해. 구름 밖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이 몸은 누구와 짝해서 구름은 학하고 짝했잖아요. 항상 구름을 학하고 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나는 누구와 돌아갈 거라는 이러한 엄청난 시를 담겼어요. 이게 이미 남쪽에서도 이러한 시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우리를 이 연유를 몰랐었죠. 근데 나는 아까 그거 생불 뭐 어총과 주막 이거 할 때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는 느꼈죠.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게. 근데 경호선사가 이 말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했지만 그런 것까지 숨어 있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고, 또 마지막에 그 살인 혐의를 받을 때에 경호선사가 살인자로 몰렸다는 걸 내가 또 봤거든요. 그 받는 순간에 아,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랬는데 그것도 다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다가 살인자로 몰리니까 그냥 간 거라고 변서로가 어느 책에서 그걸 썼어요. 왜냐면 변서로는 그 14세 때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산 바로 가기 전에 그 참선곡을 받잖아요. 해인사에서 하한 거 끝나고 항명도일 스님이 그 말에 야, 이 스님이 얼마나 유명한 스님인 줄 아냐? 사인받아. 글 좀 써달라고 그래. 해가지고 써준 게 참선곡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그 14세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그때의 변소로는 경호선사가 살인 혐의를 받아가지고 막 공주 경찰서에서 날이면 날마다 와요. 해인사로. 그러니까 그 살인 혐의 때문에 경호선사가 가셨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했지만, 물론 나도 그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전봉준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너무 남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남쪽에서도 이렇게 다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걸 아주 속상한 일이죠.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없다라는 이 사연이 있는 경어선시로 경어가 범어사에서 대중에게 보여준 부처의 모습 있잖아요. 범어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디? 마하사. 그래서 경어는 생불로 존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우음시가 그나마 이건 우음시예요. 경어가 살인 혐의를 받고 북행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윤창하는 이거를 삼수갑산으로 도망가는 은둔과 도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은둔과 도피가 아니고 이미 경어선사는 그냥 어디로 숨고 싶어요. 왜냐면 쫓기니까. 그런데 그냥 숨으려고 하면 어촌이나 주막에 숨어봐. 그냥 소문이 더 크게 나. 그래가지고 경어선사는 가장 자신의 상황이 가장 최악으로 있을 때 무슨 혐의? 살인 혐의. 아이고, 내가 이 살인 혐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넌더리가 나더라고. 야, 인간들 진짜 최악이구나. 이거 진짜 쓰레기네.
인간들 쓰레기 같았어요. 왜냐면 아니 경호선사를 하다 이제 살인자로 문화놓으면은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경호선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냥 이 삼수갑산으로 이제 요거 이제 이 살인 사건 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진행돼요. 왜냐면 경호선사가 그 설형화상 행장도 1900년에 받아놨던 거를 1903년에 그냥 막 행사에서 퇴설당을 안 떠나고 그 10월 달에 막 그냥 정신없이 나머지 것들을 다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거 시작되면서 동안거 시작되면서 그냥 꼼짝 안 하고 쓰시는데 이제 그 속에 이제 그것도 있죠. 정법안장 설하는 것도 있고 밀렸던 건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나는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마지막을 다 하고 그냥 진짜로 경호선사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스스로가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빨리 우리나라 그 남한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슬프지요. 그래서 북행의 진정한 본질, 그럼 경호선사는 왜 북한을 갔을까라는 것은 이것도 내가 최상과 최악의 양극단을 모두 여인 중도 실상의 그 자리에서 경호의 북행은 이것도 이 초자 얘기 때죠. 이거는 학자의 견지에서만 봤을 때 얘기예요. 몰랐을 때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전봉준이 발견되면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이류중행 화강동진 입선 수술을 굳이 북한 땅에 그것도 삼수갑산에 가서 하려고 간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이 말하기 좋은 나를 비롯한 학자들은 그거를 좀 더 경화선사를 미화하는 쪽으로는 이류중행 삼수갑산을 행하러 가셨다. 그런데도 찜찜해. 아니 뒤가 찜찜한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못 오려고 이류중행 삼수갑산은 남한에서는 못해? 왜 굳이 북한을 가? 이렇게 되면서 그 의심이 이 전봉준과 이거 하면서 다 풀어져서 실타래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속 인연으로 이거를 입에 못 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경화선사의 북행의 진실은 제가 오직 하면은 사람들한테 단순간에 알리려고 이 책 이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책 이름이 뭐죠? 경어의 삼수갑산은 전봉준 때문이었다 해요. 말하면 뭐라 하겠어. 그래서 경어의 삼수갑산은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이러한 정말 비참한 이 내용을 그냥 적나라하게 제가 그냥 썼어요. 제목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알리는 게 상책이라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경어의 삼수갑산은 전봉준 때문이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넘어가요, 지금 한 상황이.